여론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여론조사 나오죠. 윤석열 지지율 긍정 27.2, 부정 72.2 이게 이제 여론조사 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부정평가가 70%를 넘어가는 훌쩍 넘기는 여론조사. 자, 오늘 리얼미터부터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지 마시고 저 그래프를 쭉 보세요. 근데 어떤 언론이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모처럼 반등이라고 했다. 그냥 이렇게 뭐 심플히 한번 봐봐요. 그냥 평행선이잖아. 네. 그림을 권PD 그림을 좀 작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크게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그림을 작게 보여주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굳이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막 저 말 안 듣는 정말 꼴통 애 하나를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에 갖다 놓고 지금 집에 와버린 거예요. 국민들 심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평행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2.0이라 그러지만 그러면 뭐 1.1% 뭐 이렇게 오르잖아요. 1. 몇 %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올랐다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래 놓고 1% 오른 걸 반등이라고 말하는 거 안 부끄럽습니까? 근데 지금 일관 변화를 보면 부정평가가 지금 훨씬 또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일간에서는 이제 그거예요. 금요일, 토요일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직장인들이 많이 응답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얼미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야간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기계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측면도 있고 기계는 비용이 더 들지 않잖아요. 밤에 야간 수당이 필요 없잖아. 상담원들이 물어볼 때랑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금요일 날은 항상 저럽니다. 항상.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위에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위에는 전화 면접, 아래에는 자동응답 각각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39.1, 42.3, 국민의힘 30.4, 국민의힘 36.6.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뒤지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요소로 많이 쓰죠. 기성 언론들이. 네. 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뭐 총선을 압승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 요거는 사실 분석하려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는 부분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일단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총선 때 얻는 표와 저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여론의 반영에 가깝다. 원래 여론조사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코스를 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월등하게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인용을 하지 않지.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만.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전당대회가 개막장으로 갔잖아.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지금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은요.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27.2, 34.0 이게 긍정이고요. 부정은 72.1, 64.9. 그러니까 70%대를 지금 일단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 거기다가 둘 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다 둘 다 50%가 넘습니다. 뭐 이건 뭐 결정 난 거죠. 뭐. 더 재밌는 거는 전화 면접에서 72.2% 나왔잖아요. 상담원이 물어보는 게 저렇게 나왔잖아요. 네. 차마 윤석열 잘한다고 말 못하는. 원래는 이 정반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다음. 윤석열 탄핵 청문회의 김건희 증인 채택에 대해 여기 보시면 딱 뻔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가 65.8, 62.1, 하지 말아야 된다가 26.2, 30.4. 그래도 30%가 이제 꾸준히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전화 면접에서는 26으로 떨어졌다는 게.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출석해야 한다가 60% 정도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탐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김건희나 윤석열 실드가 잘 안 되잖아요. 부끄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럴 때 부끄러운 대상을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 그러면 극렬하게 반대를 못 합니다.
윤석열 탄핵시킨다 그러면 에이 하든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쪽팔려 죽겠는데 요 느낌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가 말한 VIP는 누구일까요? 질문 참.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윤석열 30.3, 김건희 28.7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자동답에서는 윤석열 29.0, 김건희 36.6.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답에서 김건희가 확 튀네요. 솔직한 거고요. 전화 면접에서는 상담원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 왜 말을 못해 모르는 사람인데. 무서우니까. 자 다음 경찰의 임성근 무혐의에 대한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로 61.6%가 검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지. 동의한다가 26.7인데 26.7%를 어떻게 저걸 지킵니까? 국민들이 그 최혜병 특검을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21대 때도 네. 거부권 행사하고 제어기를 못 했잖아요. 지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또.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탄핵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에서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상 초유예요. 저자가. 자 다음 국회 탄핵 청원 130만 돌파에 대해 별걸 다 물어보네요 진짜. 윤 탄핵에 찬성한다 57.7, 반대한다 38.5. 이거는 전화 면접이고요. 다음에 자동응답은 탄핵에 찬성한다 57.9, 반대한다 39.6. 야 이거는 거의 똑같은데? 자동응답이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거의 똑같아요. 전체적인 양은. 그러네요. 결국엔 지금 당장 탄핵을 해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언제부터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됐을 때 느꼈죠. 역풍은 없다. 민주당이 뭘 해도 역풍은 없다. 용기를 가지시라. 다음 한동훈 댓글 틸 유무에 대해 있었을 것이다 56.6, 54.3, 없을 것이다 26.4, 27.7. 얘도 신뢰도는 거의 없네요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인터넷으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그 분위기는 다들 느꼈을 거예요. 한동훈 그 나오는 기사에 너무 일방적으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 그런 건 다들 봤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봤을 때 전 지역이 전부 다 댓글팀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대구, 경북, 뭐 부울경 다 포함해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여론조사는 여기까지고요. 윤석열한테는 정말 심란한 나날이겠네요. 국내에 들어봐야 뭐 탈북자들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막 야구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너무 좋지 뭐. 그리고 그 기분으로 이제 대낮에 술 한잔 하면서 뭐 트럼프 형님 막 총 마셨대? 뭐 이런 거 있잖아. 트럼프를 쌌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술값도 쌌대? 뭐 이런. 아이고 한심합니다. 자 민주당 어제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당 체계도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해 전국 당원대회 1회입니다. 1회. 아 대의원에서 바뀌어서요? 근데 전국 대의원 대회잖아요. 이제 1회. 네. 1회인데 당 조직도가 이거예요. 전국 당원대회 여러분들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 이거 이제 집합체죠. 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당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밑으로는 쭉 내려가 보면은 민주당의 각 조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저 위야, 위. 어? 그러니까 저걸 계속 우리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왜 당의 최고 의사 의결기관이 중앙위원회가 돼야 되느냐? 당원이 주인이라면서 그걸 실제로 해낸 거죠. 자, 본선 진출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야, 축하합니다. 제가 뽑은 사람은 다 됐네요. 그냥 이대로 다 8명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단한 게 그 여성 후보 3명이 다 올라갔네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여성 뭐 이렇게 목 이런 게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원외지만 정봉주 의원이 선전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투표율 얘기 하던데요. 여러분들 투표율 지금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권리당원 30%요? 아니. 지금 이번에 저 예비 경선에 투표한 사람들 투표율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권리당원은 퍼센테이지만 보면 낮은 것처럼 30% 정도 보이지만 된다면서요? 네. 30만 명 이렇게 참여하는 네, 투표는 네. 찾기 힘들어요. 예,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투표율 20 몇 퍼센트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당 대표는 거의 뭐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젊은층 제외하고 나면 뭐 중년 뭐 노년층이신데 투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꽤 있고요. 계속 물어봅니다. 이상하네. 그럼 나는 정봉주 눌렀는데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 투표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3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투표율을 올려주면 더 좋겠죠. 또 좋은데 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저런 투표 10만 명도 못 합니다. 국민의힘도 저 투표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에 10만 명도 못 한다. 국민의힘은 현장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날 어떻게? 코로나 때 팩스 보내던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0만 명이면은 우리가 자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가 77.77%로 할 때 투표율이 그때 20 몇 %밖에 안 됐어요. 기억들 안 나세요? 근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30만 명 했다는 거 엄청난 열기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저 결선에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좀 이렇게 딱 좋은 사람과 딱 싫은 사람은 구분해 줘야 되는데 다 찍고 싶은데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몰랐던 세 사람 있죠. 뭐 저 기초단체장이나 네. 뭐 청년이나 그분들한테 죄송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10명은 한 명도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거 선택하기가 너무 괴롭다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 어제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저랑 뭐 일면식 또는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제일 마음 아픈 건 김지호였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최고지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근데 이제 결과가. 이게 여러분들 전당대회 전국 당원대회로 가면 경천 동지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저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는 8월 18일 전당대회로 가는 과정에 각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들을 지역별로 뽑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행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있는데 그러면 온라인 투표는 그 전날부터 시작되는 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금토일. 네. 대충. 그래서 지금 제주, 인천부터 시작해서 강원, 경북, 대구, 부울경, 충청, 그다음 전북, 광주, 전남, 경기, 대전, 세종, 서울까지 올라오고 18일 날 저기 아마 장충체육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거. 저번에 정청래 최고가 할 수 있다면 월드컵 경기장 빌렸으면 좋겠다. 거기 월드컵 경기장 우리 그저 투표하신 분들 30만이잖아. 일단 예선에 그분들 중에 3만만. 3만만 와도 거기 쳐. 3만. 아, 그래요? 근데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안 된다고. 뭐 에어컨 한 휘세한테 부탁할까요? 자, 근데 문제는요. 저번이랑 달라진 거예요. 대의원 14%밖에 안 돼요 이제. 대의원이 14%. 정말 대단하다. 큰 변화를 느낍니다. 권리당원 56%.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 30이에요. 그동안 당비를 꾸준히 내온 그 보람이 느껴지네요. 저번에 당원들 20% 아니었어요? 예. 당원 20%, 여론조사 10%, 대의원들이 30% 뭐 이런 식이었잖아.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여론조사 30. 이렇게 뽑힌다는 거죠. 대의원이 정말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근데 여론조사 30도 굉장히 세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요 저럴 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기억할 만한 셀럽이 더 유리해지죠. 인지도가 높은 인지도가 사람. 높은 사람.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자빠졌다 제가. 부관 잠시. 그리고 거기는요 우리는 거기 당대표 경선에 막 개싸움하고 막 이러는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거기 최고위원 누구 나온지 아예 모르잖아.
몰라요. 희한한 애들 많이 그 이번에 최고위원도 이번에 뽑아요? 푹잠 잔 사람 그 김민전 거기 여성 예, 푹잠 최고죠? 목소로 진종호 뭐 예, 이렇게 예, 나오는데 연설 들게 못하더라. 어저께 진짜 다 연설 잘했지만 어저께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나는 강선우예요. 김건희 정권 이야기하면서 야 정말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 그렇다고요. 네. 지금 다 지지하는 사람이 다 달라가지고 난 지지하는 말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 우리 동네 그 의원입니다. 강선우의 재발견이었다고 그냥 나 사실 뭐 투표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저 8명 중에 내가 안 찍은 사람이 6명이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5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최고위원 5명이면 5표를 줘야지. 왜 2표만 줍니까? 그래도 다 이렇게 재선 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이번에 원회도 한번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좋지. 4선도 한 명 있고 3선도 한 명 있고. 예, 만약에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 역사에서 3번째로 원외 인사가 최고위원이 되는 그것도 거죠. 투표로. 선출직. 와. 4선 한 명, 3선 한 명. 원외 한 명. 4321령 아니,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자, 그러니까 3선, 4선, 재선 예. 지금 초선 떨어졌어. 없어. 예. 초선 지금 이성윤 의원 떨어졌고 없어. 그럼 4322 원외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4선, 3선, 재선, 원외, 네. 여성. 딱이잖아. 그렇게 5명.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분 있었죠. 뭐 개입했다 그랬지 아까. 뭐 개입했다 그랬지. 벌써 까먹었네. 초반에 저기 새나라고 공천 개입했다고. 공천 개입했다. 예, 예. 나 케이크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공관위원장으로. 아니 이런 게 이번에는 있어요. 선거 개입하는 겁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일종의 새날 같으면 민주당 기관지 같은 거예요. 원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되잖아요. 무슨 뭐 최고위원이나 시도당 위원장 선거 나오면 다 나오시잖아요. 이분들이 민주당 공식 채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일종의 기관지 같은 거야. 심정적으로는 진영 선동 방송이니까. 기관지라 하면 숨 쉴구먼. 그래서 그런 농담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경거망동하기도 힘들어요. 얘네들이 저 언론 기사를 쓸 때 친명 유튜브, 친민주당 유튜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연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해요. 거절하는 경우는 옛날 수박들 빼놓고 나면 거의 없어요. 거절은 제가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런 상황에 누구의 손을 들고 말고도 없어요. 맞아. 저 8명 중에 나랑 특별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몇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편을 못 들잖아요. 그거는 김호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자는 거지. 뭐에 개입을 하고 아마 그분이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는 정말요? 공천 개입이 아니라 근데 공천 개입이란 말을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찍었던 상관없이 공정한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사람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내가 인터뷰 좋아하는 표시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마차님 되게 싫어하는데도 방송을 하면 좋아하는 표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인터뷰 때 안 들어오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또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 방송을 유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새날 방송 크는데 그렇게 막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개 개개인들이 도와줬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도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새날 방송 나왔다고 찍지 말라고 선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다 안 나오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최고위원 5명이 안 차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맞아요. 이제 이 이야기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말에 봤더니 우리는 이 최고위원이 누가 친명이고 반명이고 없잖아요. 다 친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SNS 상에서 이 친명에서 이 소중한 후보들 사이에 갈라치기를 하면서 심지어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위 우리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개딸 계정이라고 했던 불렀던 그런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열심히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좀 돌변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걸 보고 예. 약간 이게 이렇게 똥파리처럼 가면 안 되겠다. 이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는 좀 축제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좀 했으면 아니,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막대 들어요. 자석이냐? 한쪽 잘라냈더니 N극 S극이 또 생겨요. 어쩔 수 없죠. 똥파리를 박멸한다고 똥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어떤 시대에나 디폴트 값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박멸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새날 방송 나가고 김호준 방송 나가니까 저 사람 지지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똥파리예요, 아니면 가라치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평가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라. 이재명 위한다면서 이재명 위하는 건 일도 안 하는 애들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흑석돌림 양김을 밀었는데 아깝네요. 장수보다는 호위무사가 한 명쯤 필요하다 생각했는데요. 붕짜자 붕짜. 양김이라고 하면 김 씨가 저기에 2명밖에 없네요. 네. 참. 자, 리틀 DJ님 고맙습니다. 땡큐.